선생님 화장실 가 있지. 그러면 우리 뭐 사담을 잠깐 할게요. 자, 어쨌거나 또 해가 흘러서 2026년 4월. 이제 올해가 가려면 이제 8개월 남았습니다. 뭐 1월 달도 금방 왔으니까 아마 12월도 금방 올 거예요. 네, 오는 중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잘 살려면 또 안전을 도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런 안전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했고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승강기 가침 사고 대형 및 관련 법규 숙지. 네, 중요한 거 승강기 갇힘 사고 얼마 전에도 있었고 계속 일어날지도 모를 일이에요. 근데 뭐 주간에만 딱 일어난다 그러면 저희가 가급적인 일단 없어야 되겠고, 두 번째 일어났으면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자가 다 같이 있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어요. 급하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최근에는 갇혀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고, 과태료 이전에 입주민이 갇혔을 때 건강한 분이시면 괜찮아. 건강하지 않으신 분이면 여기서 다른 2차적인 사고들이 또 나올 수 있어. 본인 몸이 아프시기 때문에 뭐 갑자기 승강기가 갇혔다 그래서 항상 불이 켜져 있지도 않아요. 불이 꺼지기도 하고, 내가 아픈 경우 뭐 컥 움직여서 주저앉기도 하고, 뭐 어디 사실은 그 운동에 의해서 내가 뼈가 다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런데 심하게 얘가 움직이지 않아도 내 몸 상태에 따라서 다른 병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는 이것에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잠깐 이런 자리를 좀 마련했고요. 자, 어딘가에서 승강기가 멈췄어요. 그리고 내가 갇혔어요. 연락 올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그쵸. 엘리베이터에서 주민은 어디에다 연락을 할까요? 비상 버튼. 그쵸. 일단 비상 버튼. 비상 버튼이 눌리면 우리 경비실 쪽으로는 연락이 안 갈 거예요. 네. 예, 우리 기전실 쪽으로 오거나 콜 버튼을 통해서 바로 TK로 연락이 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접 전화를 센터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우리 경비실 쪽으로 많지 않은 경우지만 있을 수 있고, 어쨌거나 또 다른 방법은 경로가 많아요. 우리 식구가 갇혀서 엄마 나 갇혔어. 그러면 어디로 연락해? 집에서 우리 엄마가 우리 딸이 몇 동 승강기에 갇혔대요 이러면서 경비실로 연락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어디는 기구 어디든 아니야가 아니라 다 연락 올 수 있어요. 그걸 감안하고 자, 일단 갇혔어요. 그러면 입주민 어때요? 혹시 갇혀보신 분? 있죠? 일단 느낌이 무서워요. 불이 안 꺼져도 무서워요. 근데 시간이 길어진다? 땀 흘러내리고 괜히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괜히 숨이 안 쉬어질 일은 사실 전혀 없고, 그쵸? 완전 밀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서운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일단 근처로 가요. 제가 지금 감안은 토요일, 일요일 감안할게요. 나만 내지는 나 외에 한두 명 정도만 이 상황을 알아. 그러면 서로 일단 공유를 해야 되죠. 공유. 전화를 하거나 그다음에 카톡방에다 올리거나, 그러면 서로 공유가 됐고, 그러면 서로 업무 지시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지나다가 입주민이 여기 누구 갇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 옆을 지나고 있어. 그럼 난 어떻게? 가요. 가서 누가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가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 가서 뭐 생활지원센터입니다. 내지는 보안실입니다. 그리고 승강기에 갇힌 경우 아무리 떨어진다고 해도 승강기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망가지거나 그렇게 우리 영화에서 본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으니까 조심하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고, 나는 뭐 했다?
나는 구조 요청 근데 어디다 할 수 있을까요? 그쵸. 우리 아까 연락했잖아요. 센터에 연락하면은 우리는 그걸 받았고 TK에다 요청, 그다음에 또 하나는 119에 요청이 있는데 119에다가 우리가 바로 연락을 해버리면 열쇠가 준비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제껴버리는 진짜 긴급의 경우는 그런 경우도 발생해. 그래서 일단 우리 경비실에서 연락을 받았다라고 하면 바로 기전실로 좀 얘기해 주시고 기전실에는 일단 열쇠를 갖고 움직여야 돼. 열쇠가 없으면 2차 사고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열쇠. 그리고 이것도 지금 뭐 우리가 TK에다 연락을 했는데 지금 이 사람도 오고 있대. 뭐 한 10분, 15분, 20분 정도 걸린대. 그러면 이 사람한테 안심을 시켜주면서 지금 당신을 구출하러 오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직원 안에서 교육을 받아서 구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교육받으신 분이? 교육받은 분. 교육받은 분이 우리 시설팀장님 교육을 받았어. 그래서 평일이나 야간 근무를 하실 때 우리 팀장님이 있으면 구출이 가능해.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 왜? 보통 이 문이 열리는 그 층에 그대로 있으면 문을 열면 이분이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 딱 층 사이에 이렇게 걸려 있어. 이러면 혹시라도 어떤 사고로 이 사람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구출하지 마시라 그래요. 전문가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셔라. 그럼 이 사이까지 우리 뭐 해야 돼?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힘드시면 얘기하세요라고 내가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는 좀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끌어주셔라. 그 사이에 올 거예요. 근데 이 시간 안에 못 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얼마 전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했었는데 우리 그 퇴근 시간에 직면했고 근처에 있지 않은 경우 그러면서 서대문에서 역까지 오는데 최소한 한 30분 정도는 걸린대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집 쪽으로 30분이면 괜찮은데 그 반대 방향에서 있었다. 그럼 여기까지 올 때 뭐 조금 더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진짜로 한 30분이 넘어갈 것 같다. 당신 오는데 시간이 얼마까지 걸리겠어요? 30분 이상 걸릴 듯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러면 소방서에 연락해서 일단 사람 먼저 구조 요청해도 될까요? 아니 구조 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에 연락해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뭐? 키 들고 앞에 가서 기다려주는 거야. 그리고 이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101동 지하 2층 1, 2호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어딘지 그거는 우리 카톡에다 다 같이 공유를 해주면 뭐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그래서 우리는 구조 요청까지 했어요. 구조 요청하는데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건 알겠는데 몇 명이야? 많이 아프대? 다쳤대? 뭐 이런 것들은 우리 대화를 통해서 좀 확인해야 되겠죠. 대화할 수 있는 게 문 밖에서 할 수 있어요. 또 어디서 할 수 있을까? 지금 경비실에서는 안 되고 우리 기전실에서는 인터폰으로 소통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현재 어떠십니까?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119 구조대를 좀 불러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대화를 그렇게 해주시는 거. 그렇게 해주셔서 내용을 좀 확인을 해주시고 됐다.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연락처 요거는 우리가 핸드폰에다가 좀 비상 연락으로 좀 메모해 두세요. 사무실에 와야만 내가 연락할 수 있는 상황 아니고 핸드폰에다 긴급 연락 한번 요거 전화번호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제가 일단은 TK에다가 연락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119 구조대에 우리가 직접 연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안 해도 저기 갇히신 분이 직접 119에 신고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신고 안 하는데 왜 와? 이러실 건 아니고 누가 신고를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둘 필요는 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긴급의 상황도 있고 긴급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데 일단
카톡방에 공유되면 전체적으로 알 수 있고 그 안에서도 또 누구 나오라 그래 막 이런 경우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전화 과장님이나 연락 주시면 토요일 일요일 밤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저희는 아파트 일을 하고 있는 서비스 용역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화는 항상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긴급으로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하세요. 이거 뭐 불편해서 내일 뭐 이 사람한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런 일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긴급할 땐 언제나 연락하시고, 예. 그 다음에 안 되는 거. 제일 중요해요. 임의 개방 금지. 뭐냐면 우리 직원들 있을 때, 그다음에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해. 근데 교육도 안 받았어. 안 돼. 근데 우리가 열고 해. 근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났어. 사고가 안 난 경우라도 이 안에 있던 사람이 뭐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당신 무슨 근거로 열었어요? 이렇게 거꾸로 쳐들어오는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아는 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을 구출하려고 노력을 했을 뿐인데 이 사람은 거꾸로 또 다른 반대의 급부로 우리한테 공격을 해올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일, 앞으로의 할 일은 항상 규정에 맞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 뒤에 법이라는 부분도 하나 넣어놓긴 했는데 임의 개방 금지. 열려요, 이렇게 하면. 근데 이제 이거 하지 마시라고. 만에 하나 사고 나면 모든 책임을 열은 사람이 져야 돼. 아셨죠? 예, 절대로 아무 때나 이건 하지 마시고 우리가 공유됐을 때 열어주세요라고 요청했을 때 그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끼임 사고 유발할 수 있고 어쨌거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사람이 있으니까 열어야 돼. 급해. 급해도 규정을 지켜라. 예, 똑같아요. 임의 개방과 강제 탈출은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열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건 사실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다치거나 다치지 않아도 문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래서 아무 때나 사람을 구한다고 문 열거나 하지 마시라고요. 네. 네. 하나, 둘. 됐죠? 네. 요거는 뭐 특별하게 다 같이 공유하지는 않아도 돼. 이 승강기에 대해서 법이 이렇게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관리도 받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이 사고 보고는 사실은 뭐 저희도 해야 되고 누구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사고가 난 걸 알면 어쨌거나 보고 의무가 떨어지는 누구라도 할 수 있어. 근데 공유가 안 되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유해 주셔라. 예, 승강기에 누가 갇혔거나 아니면 그 승강기가 뭐 오랫동안 열리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거나 하면 어쨌거나 같이 공유해 주셔라. 공유만 되면 나머지는 처리가 돼요. 그래서 요거 그다음에 우리들 승강기 사고가 나거나 나지 않았거나 언제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 항상 센터하고 경비실하고 항상 통화가 원활하게 물론 물리적으로도 통화가 원활하면 좋아요. 물리적이지 않은 심리적 상태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심리적 상태는 사실은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이야기하기가 뭐하면 개별적으로라도 항상 얘기를 해서 이 통화가 원활하다. 물리적인, 심리적인 두 가지가 다 통화가 원활해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시죠?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소통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상키 관리. 아까 말씀드렸죠. 119 구급대가 오게 되면 우리가 이걸 갖고 움직여야 된다. 이게 누가 갖고 계시죠? 기존 다 하나씩 있죠. 하나씩 갖고 있고 사무실에 배치돼. 방제실에? 예. 그래서 요거는 우리 그 부팀장님이 그 방제실, 경비실 쪽으로는 공유를 좀 해주세요.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 키가 필요하대. 그래서 그거는 이쪽에 있대. 그래서 실제 내가 이걸 사용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119 구조대가 왔을 때 그 소통을 해야 되는 경우가 벌어져요. 그때는 그게 필요하대라고. 그리고 기록은 우리가 어쨌거나 아까 카톡 언제 몇 시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몇 시에 종료가 됐어.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지 않으면 아까 그 과태료의 상태로 또 들어가요. 그래서 누구든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이걸 모르면 그리고 또 이것도 그 웬만해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으면 또 이것도 그 거짓말로 신고를 한 것처럼 돼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간단하게 일단 승강기에 누군가 갇혔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연락이 왔다. 그럼 맨 처음에 무엇을 한다고요? 맨 처음에 무엇을? 안심시키기. 그렇죠. 안심시키기.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내가 직접 갔거나 전화를 했거나 인터폰이 왔거나 어떤 경우가 됐든 안심시키기. 내가 지금 당신을 구조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어요. 라고 안심시키기. 그 다음에 물어봐야 될 거, 당신 상태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몇 명이나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정도. 예, 그 다음에 그렇죠. 바로 TK에다 실제 연락을 하고 거기다 무엇을? 당신이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초재기는 아니에요. 약 30분이 초과될 것 같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예, 119에 연락을 한다. 119에 연락을 할 때도 일단 TK에다가는 당신 시간이 그렇게 걸리니 보고 아니에요. 통보. 그때는 우리가 갑이에요. 우리 맨날 을인데 이거 기분 나쁘잖아. 통보. 당신이 그렇게 걸리니 우리가 일단 119에 연락을 해서 사람 구출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예. 그렇게 하고 사람이 구출되는 과정 확인하고 우리는 항상 소통을 해서 톡방에 알려주시고. 예,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고장 여부는 TK하고 협의해서 내용들 확인해서 공유하는 것까지. 예. 이게 뭐 사실은 간단하긴 하지만 또 이게 딱 벌어지고 나면 또 우왕좌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처럼 좀 지녀야 돼서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이거 서류로 드리는 방법 가능하고 우리 부팀장님은 이거 아마 녹화하셨을 테니까 공유해서 나눠 갖는 것까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우리의 침착한 대응이 입주민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안전이 됩니다. 예,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함으로써 입주민분은 안전을 또 담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소소한 것들이 벌어지면 앞으로는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할게요. 요건 잠깐 꺼주시고요.